저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나올 때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여드리고 기사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사부터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연합뉴스의 기사인데요. 가계대출 문 활짝 4대 은행 마통 5천만 원 한도 다 풀린다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우리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신한은행도 이르면 다음 주 한도 올릴 듯. 1억에서 1억 5천만 원 묶인 직장인 신용대출도 속속 상향. KB 비대면 대환대출도 허용. 지난해 하반기에 가계대출 규제를 계속했잖아요. 갑작스러운 그런 규제로 인해서 힘들었던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규제를 했기 때문에 보증금의 증액분만큼만 대출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거래가 정말 많이 급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대출 규제를 지금 풀어주는 내용들이에요. 주요 시중은행에서 잔금일 이내 전세금 증액분만 등의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최근 사라진 데 이어서 현재 5천만 원에 불과한 마이너스 통장 한도와 1억에서 1억 5천만 원 묶인 직장인 신용대출도 다음 주 이후 속속 작년 규제 이전 수준으로 복원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기조 변화는 무엇보다 은행권 가계 대출이 4개월째 뒷걸음치면서 은행들이 급증이 아니라 감소 또는 정체에 따른 실적 악화를 걱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아무래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은행들의 실적 악화까지 걱정을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작년 1갈 5천만 원 묶인 마통 최대 3억 원까지. 우리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신용대출 상품 통장 대출 그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천만 원에서 상품 종류에 따라 최대 3억 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4대 은행 가운데 KB은행과 하나은행은 인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의 한도 대부분을 작년 상반기 수준으로 돌려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기사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대출 한파 풀리나 전세 대출 완화되고 억대 마통 돌아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기사가 중앙일보의 기사예요. 지난해 은행권에 매섭게 불던 대출 한파가 물러가고 있다. 최근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풀린 데 이어 지난해 하반기 자취를 감췄던 억대 마이너스 통장도 등장했다. 마이너스 대출 한도도 풀렸다는 내용이에요. 그래프를 보면 금리 변화에 따른 가계 대출 증감.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대출을 더 적게 받긴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가계 대출이 감소를 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계 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이며 금융당국의 압박도 지난해보다 약해졌다. 더욱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출 규제는 완화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규제만 완화하면 청년층 등에는 정책 효과가 적은 만큼 DSR 규제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그래서 이런 대출 규제가 1년여 만에 냉탕과 온탕을 오가다 보니까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정시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총량 규제는 연초에 대출 문턱을 낮추다가 총량 관리가 필요한 하반기부터 대출을 쬐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가계 부채 문제는 총량 규제 같은 단기적인 땜질 처방이 아닌 부동산 공급을 늘려 자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등의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먼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작년 하반기에 대출 규제를 했어요. 그때 금리도 계속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전반적으로 거래가 급감을 했습니다. 거의 거래가 되지 않았어요. 최근까지도 거래가 많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제가 부동산 소장님들께 이렇게 연락을 해봐도 원래는 이 시기에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정상인데 유달리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거나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 분들이 대출 규제가 되면서 예전보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이걸 미루자 이렇게 뒤로
계속 미뤘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지만 대출이 예전보다 많이 안 나오니까 이번에는 그냥 여기 좀 더 있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내가 무주택자인데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었는데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아직은 내 집 마련을 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미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심리가 확실히 살아날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집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걸 규제를 한다고 해도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던가 정말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하려는 그런 수요까지는 우리가 억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규제가 들어오면서 그런 심리가 일시적으로 다운은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완화가 되면 그동안 억눌렀던 그런 수요들이 급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하거나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 분들은 더 이상은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량을 항상 보게 되면 거래량이 항상 많은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라는 것은 급증했다가 또 감소했다가 또 급증했다가 이런 패턴으로 가더라고요. 지금은 거래량이 거의 많이 없는 편인데 이런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면 거래량이 급증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내 집 마련하거나 갈아타기를 하려고 해도 마음이 급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뭐 금매가 있다든지 좀 더 여유롭게 그런 물건들을 살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하게 되면 이 부동산 분위기 자체가 완전 급변을 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 물건을 매도자가 좀 더 지켜본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나올 때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항상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살 때 지금이 고점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이 집을 사고 나서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고 하면 이분들은 집값이 올라가니까 고점일 것 같아서 못 산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면 내가 사고 나서도 집값이 떨어질까 봐 못 산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규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사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대출도 풀어준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뭐 이런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미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질 때 저는 내 집 마련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산책을 하다가 유튜브 영상을 들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직장생활 할 때부터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0년 동안 통장 안에 돈을 계속 모았대요. 그때는 돈을 모으는 것에만 이분이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집을 사야 된다거나 투자를 해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이 돈의 가치가 예전보다 확실히 떨어졌다는 걸 느꼈대요. 예전에 1억이라는 돈과 현재 1억이라는 돈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걸 알고 나서는 어떻게든 그 돈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내 집 마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내가 샀던 가격보다 크게 오르진 않았대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크게 오르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서야 내가 내 집 마련을 했다는 것이 주는 그 든든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 집 마련하는 것은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아보시고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첫 집에서 실거주하면서 7년을 살아봤는데요. 내 집 하나는 어떻게든지 이게 떨어지나 오르나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어요.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래도 이런 규제가 조금씩 완화가 되면 분위기는 더 좋아질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것보다 그 총량 규제인 DSR을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저도 최근에도 대출을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이런 신용 대출까지 다 이런 한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이런 DSR도 점점 풀어줄 것 같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계속적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도 더 좋은 기사가 있으면 빠르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